안녕하세요 여러분. CN토2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채널온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웨비나의 주제는요, 아마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11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미 깔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윈도우 11이 어떻게 많이 변환되었는지, 또 변경되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디바이스 서피스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준형 MVP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두 번째로 이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CN토트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MW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M365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에 관련된 기술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는 이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운동하시나요? 준비하는 게 좀 어렵긴 하네요. 세미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살이 빠지셨어요? 요즘 많습니다, 세미나가. 아무튼 그만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두 번째 전문가는 박성기 MVP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성기 MVP입니다. 지금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프로 IT에서 서피스 프로 IT 쪽 담당하고 있고요. 서피스 사용자 그룹에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서피스 허브하고 랩탑 4 때 뵙는데 오늘 또 새로운 디바이스 얘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또 잠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MVP로 활동하고 계셔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준영 MVP님, 오늘 이제 세션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인데 네. 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발표를 하실지 좀 네.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서피스 배포 또 윈도우즈 10을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 오토파일럿 배포, 동일한 그 오토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윈도우즈 배포하는 부분,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한 배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얼만큼 더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또 이런 서비스의 기능을 얼만큼 더 강화를 했는지,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연결이 될 경우에 얼마만큼의 더 안전한 또 생산적인 그런 이제 디바이스로서 서피스의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연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성기 MVP님,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소개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서피스 라인업들, 그리고 또 윈도우 11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해서 들으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 이제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이제 그 담론이라든지 이제 그 전략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도 그에 맞춰갖고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라인업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9월 말에 그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한 제품은 오늘 이번에 만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제품들에 대한 윈도우즈 11의 업데이트라든지 마이그레이션 이슈들을요, 중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윈도우 11 많이 업데이트 됐나요? 예,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네. 업데이트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준영 MVP님 세션과 제 세션에 나눠서 설명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은 모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포 서피스라는 주제로 이준용 MVP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서피스 뉴 라인업 앤드 윈도우즈 1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성기 MVP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내용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웨비나 중에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경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선별해서 경품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서피스 관심 있게 보셨다가 구매를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특별하게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이참에 서피스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할 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세션 이준영 MVP의 세션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엔토트 스마트워크 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W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기술 지원을 드리고 있는 이준형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저희 시엔토트에서 준비한 웨비나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업무 생산성과 보안을 위한 디바이스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의 첫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술과 연결이 될 경우에 디바이스의 배포에서부터 규정 준수와 보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현대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회사의 IT 환경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즈니스를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격지에서도 사용자에게 일관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의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서 개인의 여가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준비해 주는 것. 그러면서도 회사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성과 보안은 이제 대립의 관계가 아닌 양립의 관계여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IT 솔루션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업무에 있어서 복잡성을 제거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연속적인 안전함을 제공하는 업무용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받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배포가 간결해야 되고 또 업무 장소에 관계없이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서비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드웨어 수준에서부터 위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기술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플랫폼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피스 디바이스를 회사의 표준화된 업무 환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환경에서 업무용 신규 디바이스를 도입할 때 기존에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설치되어야 할 장치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회사 정책, 시스템 설정 등의 업무를 위해 구성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배포 이미지로 만들어서 신규 디바이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덮어쓰는 형태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런 배포는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는 베어메탈이나 또 운영체제의 아키텍처가 변경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기본으로 내장된 운영체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 배포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모든 디바이스를 이런 방식으로 배포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닌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사용자는 IT 담당자의 지원이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10의 출시와 함께 선보이게 된 최신의 배포 방식인 오토파일럿은 사용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용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배포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배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배포 옵션으로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배포 옵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와 함께 디바이스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주는 최신의 배포 기술로서 기존의 표준 이미지 배포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없애고 디바이스에 내장된 윈도우즈 기본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조업체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디바이스를 배송하고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회사의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배포 방식입니다. 모든 서피스 디바이스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제조업체에서 직접 배송이 되고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전원을 켠 다음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즉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서 서피스 디바이스의 업무를 위한 앱과 프로필 이런 것들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와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회사의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클라우드에서 서피스 디바이스와 사용자의 아이디를 식별한 다음에 더 이상 추가적인 개입이 없이 제로터치 방식으로 업무 환경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집이나 카페, 심지어는 LTE와 같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업무 환경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가 완료된 이후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서 디바이스의 수명 주기와 함께 관리되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 배포 방법 중에서 사용자 기반 배포 모드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IT 관리자가 회사에서 도입할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한 시리얼 번호와 디바이스 아이디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해당 디바이스에 연결이 될 때 디바이스에 배포할 앱과 설정 그리고 프로필을 구성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에게 디바이스를 배포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박스를 개봉하고 전원을 켠 다음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 사용자가 여기서 국가와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적인 키보드 레이아웃 정도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 아이디에 대한 암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프로필 그리고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이 배포가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배포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면서요. 이 화면이 지남과 동시에 이제 끝나게 되면은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조직의 어떤 정보들 그리고 조직의 프로필과 정책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업무 환경의 데스크탑 환경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윈도우즈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파일럿 배포 방법의 또 다른 옵션인 사전 프로비전된 배포, 프리 프로비전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데모입니다.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보셨던 유저 드리븐 배포, 즉 그 사용자 기반의 배포와 프리 프로비전드 배포,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사전 프로비전된 배포에 대한 차이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유저 드리븐 배포는 IT 담당자가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한 대로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의 서피스 디바이스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업무용 앱과 설정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앱이라든가 또 용량이 큰 설정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배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실 이제 프리 프로비전드 배포는 사내에 IT 담당자가 이미 용량이 좀 큰 앱이라든가 설정은 사전에 배포해 둔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다시 봉인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받아서 동일한 앞서 보셨던 그 유저 드리븐 배포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배포 시간이 훨씬 업무 환경을 갖는 데 있어서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 프로비전드 배포에 대해서 IT에서 사전 배포한 다음에 봉인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데모로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똑같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박스에서 열려서 개봉이 된 상태에서 국가 및 언어 옵션을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IT 담당자가 윈도우즈 키를 5번을 누릅니다.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윈도우즈 오토파일럿 프리 프로비전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IT 관리자가 지정한 용량이 큰 앱이라든가 설정 이런 것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용량이 큰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설정들은 미리 IT 담당자에 의해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가 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 윈도우즈 PC를 운영체제를 봉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봉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다시 이 박스를 열더라도 사용자가 봤을 때는, 처음 전원을 켰을 때는 마치 새로운 PC를 사가지고 구매한 것처럼 그런 방식의 앞서 보셨던 유저 드리븐 배포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배포에 용량이 좀 큰 파일을 배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포 방식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봉인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인된 서피스 디바이스를 다시 사용자한테 배송을 하고, 배송받은 사용자는 앞에서 보셨던 그 사용자 기반의 배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 환경을 바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 프로비전드 배포의 경우에는 용량이 큰, 또 네트워크의 대역폭에 어떤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배포는 윈도우즈 10과 함께 해서 윈도우즈 11이 출시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업무용 앱과 설정을 배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의 용도 변경이나 고장 수리, 또 사용 연한을 다해 가지고 디바이스를 폐기하는 데 이르기까지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회사의 소유의 디바이스로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서피스 디바이스가 연결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 환경에서 수명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받도록 해줍니다. 모든 서피스 디바이스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제조업체에서 직접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나 리셀러와 같은 디바이스 공급자를 통해서 각 서피스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아이디가 수집이 되어서 오토파일럿 배포와 향후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디바이스 아이디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몇 분 이내에 디바이스 일련 번호와 제품 유형 이런 것들이 고객에 있는 테넌트의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포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하는 테넌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고객의 IT 담당자는 등록된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켜질 때 자동으로 배포될 어플리케이션과 정책, 그리고 주요 설정에 대한 배포 프로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피스 디바이스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고, 사용자가 전원을 켠 다음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즉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때 서피스 디바이스는 자신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식별해서 오토파일럿 서비스에 등록된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테넌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서비스에 알리게 되고, 비로소 배포 작업이 진행되도록 프로세스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테넌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는 서피스 디바이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어플리케이션과 정책, 그리고 주요 설정들을 사용자의 서피스 디바이스에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파일럿 배포의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어디에서나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집이나 카페, 또 LTE를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위치라면
어디에서든지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오토파일럿에 새로 적용된 유용한 기능으로서 디바이스 자체 배포 모드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 기능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앞서 보셨던 사용자 기반 배포 모드, 또 사용자 기반 배포 모드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로그인이나 국가, 키보드 설정과 같은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도 디바이스가 스스로 완전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든가 IoT와 같은 이런 산업용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아이디에 자체 배포 모드 프로필을 할당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이 오토파일럿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마치고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 디바이스는 전체 수명주기 관리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기타 M365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에서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보호가 되는 완벽한 관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서피스 디바이스는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초기화할 수 있고, 또 새 프로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용자에게 디바이스를 다시 배포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 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 디바이스로 교체하거나 M365의 관리 기능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완전히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 배포에서 사전 프로비전된 배포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용량이 큰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의 그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설정들을 IT에서 미리 배포를 해 놓은 다음 다시 봉인해서 사용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사용자는 배송받은 디바이스에 간단한 구성만 하면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파일럿 배포는 서피스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용 연한이 만료되어 폐기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사용자가 어디서든 회사의 디바이스를 받으면 받는 즉시 회사의 업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또 회사의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의 보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정책에 의해서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에 필요한 여러 설정들이 표준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동기화가 되어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일화된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장소에 따른 업무의 제약이 없는 일관된 경험으로서 사용자의 생산성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피스 디바이스를 완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오토파일럿 배포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에 강력한 관리 기능을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즉, 오토파일럿으로 배포를 마친 서피스 디바이스는 회사의 관리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서 서피스 디바이스의 수명 주기와 함께 관리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피스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여러 보안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디바이스가 항상 규정 준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회사의 IT 제어 기반 하에서 유지 관리가 되게 됩니다. 서피스 디바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연결이 되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디바이스 목록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MDM 정책 범위에서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로 이제 정책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MDM 정책의 범위에 들어온 이 디바이스는 애저 AD의 조건부 액세스 정책, 또 디바이스 기반의 접근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인증된 디바이스와 인증된 사용자만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는 오토파일럿 배포를 위한 디바이스 그룹으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또는 디바이스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 언제든지 오토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업무 환경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배포를 마친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에도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도 운영 중인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 정책처럼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운영체제 수준의 제어 기능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MDM 정책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펌웨어 구성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피스 디바이스에 있는 UEFI라고 하는 펌웨어 수준에서의 하드웨어 보안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의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에 연결된 이 디바이스는, 서피스 디바이스는 MDM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바이스가 회사의 보안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체제의 설정들을 정책으로 구성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보안 측면에서는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 정책으로 관리하던 그 항목들,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의 MDM 프로토콜로 배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메일 프로필이나 와이파이, 인증서, VPN 등의 프로필도 함께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배포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패치하는 것과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별도의 인프라 솔루션이 필요했던 그런 작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과 앱, 업데이트의 배포가 사내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가 사외에 어느 위치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가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의 구성 요소인 인투는 이제 서피스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관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서피스 디바이스의 USB 도킹, 또 카메라,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런 것을 이제 서피스 하드웨어의 펌웨어 수준에서 제어를 할 수 있으며 USB나 SD카드와 같은 이런 외부 미디어를 통한 부팅도 차단하기 때문에 함으로써 비승인된 운영체제의 설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유출되는 이런 행위들도 같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의 전원이 켜지고 운영체제로 넘어가기까지의 순간에 펌웨어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을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수준의 관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UEFI 펌웨어 구성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디바이스에서만 지원이 되는 유일한 하드웨어 관리 기능입니다. 서피스의 UEFI에서 제어가 가능한 장치 항목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설정함으로써 인튠에 등록된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장치를 비활성화해서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서피스가 엔드포인트 보안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오토파일럿을 통해 배포한 후에는 디바이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서피스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장치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일련의 관리 옵션들과 통합할 수 있으며 장치를 안정된 상태로 사용하면서 분실이나 도난 당한 경우에 그리고 사용 연한이 만료된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공장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의 IT 부서에서 디바이스를 직접 복원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파일럿 배포를 다시 수행할 수도 있고, 모든 서피스는 Azure AD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배포와 관리 기능으로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레스터의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서피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다른 디바이스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디바이스 관리에 소요되는 IT의 시간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현재는 프리뷰 상태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의 관리센터는 조직 내에서 사용 중인 서피스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이라고 하는 메뉴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도입한 고객은 이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을 통해 가지고 조직 내의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한 활동 상태와 규정 준수 상태,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에 대한 제품 보증 기간의 만료 여부, 그리고 보증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으며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지원 요청을 이 포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접수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갖춘 내장된 보안과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서피스만이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이 업무의 방식을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해서 조직 내에 전체 팀이 원격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비즈니스용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한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많은 보안 위반과 데이터 유출 사례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각각의 보안 사건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또 회사의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그리고 정부와 같은 이런 특정 산업군은 수천만 명의 규모의 개인 기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용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은 IT 의사결정권자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토픽이 되었습니다. 이 고려사항에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호, 또 데이터 손실 방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배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대에 진화하는 그 사이버 위협에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벡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포괄적인 보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취약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알려진 주요 사이버 위협 중에는 멀웨어 방지, 또 멀웨어 방지 소프트웨어가 아직 실행되지도 않는 펌웨어나 부팅 단계의 운영체제 계층까지 점점 더 겨냥하고 있고 운영체제와 보호 기능이 로드되기 전에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멀웨어가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해커는 의도적으로 이 공격 벡터를 악용하기 위해서 멀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한계가 알려져 있고 하드웨어 솔루션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의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위험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해서 강력한 보안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사전 예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수준에서의 그 보안만이 아닌 하드웨어와 펌웨어에서부터 보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PC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닌 메인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펌웨어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설계한 펌웨어를 탑재합니다. 만일 UEFI 상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직접 수정하고 이를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팅 단계에서 보안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초기 부팅 단계에서 로딩되는 펌웨어라든가 코드가 서명이 되고 사전에 예약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피스 프로를 출시할 당시에는 SEMM이라고 해서 서피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모드라고 하는 그 기능을 온프레미스 방식의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으로서 제공이 됐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바이스 펌웨어 구성 인터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서피스 디바이스에 대한 펌웨어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활용해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바이스를 처음부터 가장 안전한 디바이스로 생산하며 구입한 첫날뿐만이 아니라 수명 기간 내내 그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서 보안이 내장된 DNA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설계부터 생산, 검사,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을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UEFI 펌웨어를 직접 설계해서 빌드합니다. 그리고 펌웨어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하드웨어 등의 모든 수준에서 걸쳐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피스 디바이스는 안전한 제조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망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안전한 생산과 패키징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업체를 이용해서 원산지부터 소매 유통 업체까지 안전한 공급망을 통해서 배송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서피스 디바이스의 배송 전반을 추적할 수 있고 디바이스 공급망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도입한 고객은 오토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마치면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테넌트의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간소화된 디바이스 관리와 보호 기술을 통해서 서피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어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어디서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구성요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에서부터 윈도우즈의 보안 정책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서피스 디바이스의 모든 보안적 구성 요소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보안 스택에 통합이 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계층적인 보안 기술을 기본으로 내장한 보안 디바이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 즉 클라우드 보안으로 컴퓨팅 시스템의 칩까지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에는 보안이 DNA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펌웨어, 바이오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변조했는지 알 수 있다면 잠재적인 취약점으로부터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피스의 TPM은 하드웨어가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암호화시켜서 승인된 사용자만 서피스 디바이스의 물리적 TPM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서피스의 UEFI는 펌웨어를 그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펌웨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의 펌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원 단추를 누를 때부터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그 순간까지 중요한 취약성 지점을 회피하고 최신의 UEFI를 푸시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UEFI는 DFCI를 바로 그 서피스 전용 펌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피스 전용의 펌웨어 구성 인터페이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서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에 연결이 되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보안 기능과 MDM 정책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정책 관리에 하드웨어 수준의 제어 계층과 그 다음에 운영체제 수준의 제어 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부터 클라우드 관리까지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 DNA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이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완전히 DNA로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어떤 식별 정보와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산업군은 강력한 보안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안전한 서피스 PC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선도적인 P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서 보안 코어 디바이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혁신해서 즉각적인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의 보안 과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용 보안 솔루션과 달리 서피스 디바이스와 보안 코어 PC는 공격을 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을 예방하고 또 포괄적인 하드웨어 통합 솔루션을 활용해서 향후 공격에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고급 하드웨어 보안 기능을 활용하고 펌웨어 공격 노출을 줄임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까지 보안 전반을 지원해서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도 기업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라커, 또 윈도우즈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또 아이덴티티 프로텍션과 같은 이런 보안 기능들을 확장해서 디바이스의 선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렇듯 서피스 PC는 통합 하드웨어, 펌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D 보호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엔드포인트 보안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서피스는 칩부터 클라우드까지의 보안을 기반으로 설계된 최고의 M365 디바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UEFI 펌웨어 계층에서부터 사용자의 M365 연결성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계층 보안과 사용자에게는 최고의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완벽한 디바이스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최고의 비즈니스용 디바이스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도입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또 디바이스 배포와 관리를 위한 M365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경우 저희 영업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자, 들으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오토파일럿 배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이 오토파일럿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오토파일럿 배포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만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네네.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오토파일럿 배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아닌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11을 실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면 모두 오토파일럿 배포를 지원을 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파트너나 리셀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디바이스 아이디와 디바이스의 시리얼 정보 이런 것들을 직접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제공받은 것을 그대로 고객 테넌트에 등록해 줌으로써 바로 그 사용자는 서피스 디바이스를 받아서 박스를 열고 개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업무 환경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배포라는 게 윈도우즈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 다 지원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피스엔 좀 특화된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이 부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하는 건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렇게 보안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적합한 디바이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뭐 발표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는 그 일반적인 다른 타사의 어떤 PC들, 컴퓨터들에 비해서 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PC에 올라가는 펌웨어를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바이오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UEFI라고 하는데요. 이 UEFI 펌웨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펌웨어에 뭐 어떤 취약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정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UEFI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 UEFI라고 하는 하드웨어 상에서 이런 뭐 USB 도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카메라 또 블루투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차단하거나 불필요한 장치들에 대한 것들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만이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죠. 네. 네. MVP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다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럼 칩 레벨까지 다 컨트롤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칩 투 클라우드. 요즘에 보안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침투가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뭐 USB라든지 또 네. 하드웨어 펌웨어 기반으로 네. 또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네. 보안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 칩 너무 투 클라우드 잘하셨습니다. 시큐리티 네. 좋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네. 최근 그 올해 출시를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출시를 함과 동시에 이제 네네. 올해부터 이제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 아. 사실 보안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운영 체제에 대한 보안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벡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펌웨어 레벨의 보안은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의 쉽지 않죠. 측면에서 네, 쉽지 그래서 이제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측면을 MEM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통합을 하게 되면은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자, MVP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세션 1 잘 들으셨습니까? 자, 실제로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엔드포인트의 관리, 그리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칩까지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 꽤 흥미로웠던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두 번째 세션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박성기 MVP의 순서입니다. 발표할 주제는 서피스 뉴 라인업, 그리고 윈도우즈 11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자, 세션 2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박성기 MVP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두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세션은 서피스 그 신제품 소개와 IT 관리자를 위한 윈도우즈 11 업그레이드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가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새 아까 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사무실의 변화들이 좀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뭐 그리고 그 업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네 가지 테마, 보건 환경 고려한 그리고 생산성 확보, 그리고 창의성과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같은 감성적인 연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바이스들도 당연히 원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그리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같은 여러 가지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겪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에 대한 그 변화들을 이제 겪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부분들은요,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기도 하겠지만 윈도우즈 11 경험을 완성시킬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지난번 9월 말에 새 제품 소개 때 파너스 파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PO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그 현재 출시된 서피스 고3 4 비즈니스 지금 앞에서 제가 PT하고 있는 이 P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특징들은 기존에 뭐 코어 M3나 펜티엄 같은 그 약간 낮은 급의 CPU였다면요, 이 M3 대신에 i3 프로세서로 조금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544g부터 시작하는 가장 휴대가 간편한 것들, 그리고 예전과 같이 10.5인치의 자그마한 사이즈지만 그 10개의 터치와 그리고 이 펜을 사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내장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와이파이 6와 그리고 LTE, 이제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LTE를 통해서 연결 부분에 대한 그 속도와 편의성을 둘 다 갖췄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준영 MVP께서 얘기하셨던 오픈소스 UEFI에서 시작된 칩셋부터 클라우드까지의 그 강화된 그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11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찝어드리면 544g에서 시작하는 투인원 그 코어 i3 최대 프로세서까지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그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펜티엄 프로세서조차도 이전 짝의 코어 M3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커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그 디바이스의 성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많은 변화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도 최대 11시간까지라고는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겠죠. 실제로는 8시간에서 9시간까지 네. 일상적인 사용과 그리고 좀 더 자기가 그 생활 패턴이 좀 이렇게 그냥 일상 작업, 뭐 워드 작업이나 오피스 작업 위주로 하면 11시간까지도 정말 쓸 수 네. 있는 그런 배터리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녹화 전날에 이미 테스트를 마쳤던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웬만한 작업은 배터리 없이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네요. 현재 지금 이 녹화 상태도 배터리 상태입니다. 없네요. 네, 현재 이 배터리 상태도 녹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성능을 그 보증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도 얘기 드립니다. 네. LTE라든지 그다음에 네. 오피스가 바로 내장기 때문에 내 회사 아이디를 입력함과 동시에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이 있고요. 안면 인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 뒤에 그 카드를 대서 하는 인증하는 방식들 그래서 다단계 인증을 통해서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그런 그 연결 유지와 보안성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서 그 고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할 그 서피스 프로 8 그리고 랩탑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제품들은 이번에 바로 출시가 되지 못했고 내년 상반기 때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스튜디오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네, 처음 네.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서피스 기본의 그 기존에 있던 서피스와 좀 똑같이 네. 노트북의 성능과 태블릿의 유연함을 갖춘 서피스 프로 시리즈의 8번째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 펜을 기존 같이는 옆에서 이렇게 착 달라붙는 방식이었지만 네. 이거를 직접 그 타입 커버 안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서피스 프로 X 때 적용됐던 부분이지만 네. 서피스 프로 이 원래 원판 시리즈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1세대 그 코어 I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버 플랫폼으로 좀 더 강력해진 성능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USB 그 C 포트가 썬더볼트 4를 동시에 지원하고 USB 4.0도 지원하기 때문에 네. 연결성과 그 성능을 모두 다 갖춘 서피스 프로 8입니다. 여유가 좀 있으면 서피스 프로 8이 좋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사용자조차도 그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는데요. 이게 사무실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하는 최초의 서피스 프로가 이 프로 8이고요. 11세대 코어 i 프로세서는 기존의 프로 7 플러스에도 검증이 됐지만 에버 플랫폼으로 더 강력해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썬더볼트 4와 USB 4를 통해서 외장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러싱머니, 그리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제작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불만사항이었던 이 쿨링 성능 또한 많이 그 구조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하든 간에 그 열을 배출하고 아니면 이제 열을 식히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보된 디스플레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그 서피스 프로 7, 서피스 프로 3부터 7 플러스까지는 같은 폼팩터의 그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 왔고요. 네. 화면에 대한 그 니드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 13인치, 그러니까 서피스 프로 X와 유사한 그 폼팩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13인치의 그 디스플레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기존과 같이 3대2 디스플레이는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 해상도가 높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지만 그 기존의 일반 노트북들은 이 주사율이 60Hz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상적인 작업엔 좋지만 이제 좀 더 고프레임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이제 뭐 3D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외장 모니터를 물려야 되거나 네. 아니면 더 좋은 이제 서피스를 선택하지 못하고 게이밍 노트북을 사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변 120Hz까지 주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생산성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성능까지도 이번에 그
보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네. 설명드리기보다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디바이스를 들고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한번 네. 만들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해외에서 쓰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감성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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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을 저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펜을 수납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용 MVP가 설명했지만 이제 그 서피스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표준 그 PC이자 그리고 표준 보안 PC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7 플러스에서 제공됐던 SSD 교체 부분들은 이번에 좀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네. 민감도가 높은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SSD 교체는 그 숙련된 엔지니어가 해야 되고요. 그럼요. 비즈니스용 파트너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시엔토트와 같은 그런 파트너가 직접 네. 그 뒤에 붙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SSD를 그 지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미 국방성 규격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안전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SSD를 빼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 SSD는 구매를 하셔야겠죠. 네, 네, 네. 그러고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던 PT긴 합니다만 네. 서피스 프로 8이 나온다고 해서 7 플러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용으로만 나온 이 7 플러스는 단종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만약 이제 새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전 제품은 또 아니 그 저기 뭐 무용점이 아니냐 똑같은 네. 11세대 프로세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시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도 7 플러스는 시엔토트를 통해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네, 두 네.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클래식한 성능과 기존에 있었던 그 액세서리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액세서리, 뭐 강화유리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트랙터나 이런 데서 이제 꽂아놓고 쓸 때는 이제 그 아머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7 플러스와 새로 만들어진 프로 8을 그 균등 있게 구매하셔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때에 맞춰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번에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차이도 살짝 있나요? 네? 가격적인 차이도 살짝 있나요? 약간은 있습니다. 네, 네.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썬더볼트라든지 이제 좀 새로 그 설계된 부분이 있는 프로 8이 약간 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격적인 부분과 함께 기본적인 퍼포먼스, 사무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7 플러스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서 7 플러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후로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프로 8이라는 제품이 나오면 또 그걸 선택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사용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 사용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왜 빨리 안 나오냐고 항의까지 듣고 있는 이 랩탑 네.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서피스 랩탑과 서피스 북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그 포지션이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데스크탑 형태로 해서 일체로 나왔던 서피스 네. 스튜디오의 그 포지션도 이번에 함께 합쳐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능 부분들은 역대 가장 강한 성능, 코어 I 프로세서가 아니라요, 코어 H 프로세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용 제품, 그러니까 시엔토트를 통해서 주문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네. RTX A2000 GPU입니다. 이거는 주로 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이제 그런 GPU를 좀 많이 쓰는 작업들을 좀 위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 스튜디오와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네네네. 이 스튜디오에서도 이 GPU가 가장 그 쓰임새가 있는 GPU입니다. 이거를 장착함으로써 그 전방위적인 그 성능들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앞으로 잡아당김과 함께 어느 그 내가 쓰고 싶어하는 형태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만 네네. 새로운 슬림펜 2를 통해서요. 네. 종이 질감과 같은 똑같은 그 효과들을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와 그 슬림펜 2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종이 질감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 8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서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썬더볼트 4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네. RTX A2000 아니면 그 전에 지포스 RTX 같은 이런 GPU에서 조금 모자른 성능들을 외장 GPU를 통해서도 그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능도 올렸지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뭔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 출시되나요? 그럼? 이게 내년 상반기에 준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네. 기대를 많이 하고 기대 있는 많이 제품이니까. 되는데요, 저 제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정확한 그 일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알겠습니다. 제품 또 나오면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거운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성능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라든지 일반 노트북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도 물론 기존의 프로 7이나 북이나 같이 작업 가능합니다만은 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대 32기가 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메모리 때문에 좀 뭐 부족했던 엔지니어들, 그 오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는 IT 엔지니어분들도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꽤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연결돼서 14인치로 늘어났기 때문에 15인치와 13인치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랩탑 스튜디오는 딱 중간이 14인치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변 주파율 그 120Hz로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작업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3D 영상 같은 걸 제작했을 때 모니터링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 시대니까 앞에는 풀 HD급의 그 웹캠과 함께 늘 서피스 때 소개해드렸던 스튜디오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회의 장비 필요 없이 서피스만을 가지고도 그 미팅이라든지 강의 같은 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지고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옴니 사운드 옴니소닉 스피커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돌비 애토모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장 효과 때 그 엄청난 그 음질과 그리고 네. 돌비 비전을 통한 화질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스튜디오가 적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하나는 이미 출시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제품이든 간에 서피스 비즈니스의 변하지 않는 특징과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윈도우즈 혁신도 더 많이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고3라든지 프로 8 같은 경우는 LTE 옵션 지금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곧 출시될 LTE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준용 MVP님께서 소개했던 것 중에 이제 비트라커라든지 TPM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피스에 있는 하드웨어 구성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함께 최고의 시큐어 PC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칩부터 클라우드까지 보안 상태 유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 투자,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해서 쓸 수 없는 디바이스들 이런 거 발생하는 루스 그런 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피스가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적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서피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부터 일반 그 서피스 4 IT2를 통해서 배포라든지 관리들이 굉장히 단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세션 1 통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 강조 많이 해주셨죠? 원에 강조됐던 부분들이 이대로 나왔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보안 때문에 그 SSD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조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업에서 일반 소비자용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년 정도만 그 워런티를 가지고 되고요. 고장이 났을 때 내 디바이스를 먼저 보내고 받는 방식입니다만은 비즈니스용 제품은 워런티가 추가가 되고요. 워런티를 추가하면 추가로 선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면 수리를 신청하고 먼저 새 제품을 받은 다음에 중요하네요. 기존 제품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 사용을 못하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최저 3일에서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증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엔드포인트에서 막 이동도 많고 고장이 나거나. 만약 이슈가 있을 CN토트 때.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서 구매했다면 파트너와 그 상담하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지원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즈니스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션 1에서 설명됐던 서피스 매니지먼트 포탈을 통해서도 IT 관리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많이 바뀌는 이 새로운 디바이스들에 맞춰갖고 설계 단계부터 이 포용성과 접근성이 다 이게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 워킹이 최적화된 부분들이 서피스고 오늘 소개됐던 부분들은 애초 설계부터 맞춰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제품들, 이게 환경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요즘 않습니까? ESG 얘기 많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부터 그리고 이 쓰이는 알루미늄까지 전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션 플라스틱 마우스라고 하는 바다 쓰레기를 바탕으로 만든 블루투스 그 마우스까지 만들 정도로 그래요? 바다 냄새가 나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혁신과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이런 그 변화들이 좀 더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패키지와 재활용 소재를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임입니다. 서피스를 사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진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도 ESG 경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ESG 경영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바이스 된 부분들을 끝났고 윈도우즈 11하고 이제 서피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설명드리면요. 생산성과 협업,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보안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산성과 효율성,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좋은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세션 1과 방금 제가 새 디바이스 기준으로 얘기했던 세션 2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신다면 이게 바로 윈도우즈 11을 위한 만든 디바이스가 서피스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장치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윈도우즈 11 기본 사양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어떤 게 속할까라고 생각하면요. 네. 서피스 프로는 프로 6부터 호환이 되고요. 그 전 거는 2025년 10월까지 윈도우즈 10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서피스로 가셔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랩탑은 서피스 랩탑 2부터 고는 전 시리즈 그리고 북2인데 일부 제품이 7세대 아이코어가 달린 모델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서피스 허브도 윈도우즈 10으로 11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드로 바꿨을 때도 윈도우즈 11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의 마법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URL을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길게 안 치셔도 도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디바이스 내가 쓰고 있는 게 업그레이드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되지 그런 않나요? 마법사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바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마법사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신다고 하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때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능 업데이트 배포 만들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지 아닌지는 애널리틱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 PC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 윈도우즈 이제 교체해야 되는 PC와 아닌 PC를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IT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인 부분들도 거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업데이트 하시면 안 되고요. 한두 대 정도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당연히 나서 당연히 계획을 그러셔야죠. 잡으셔야 된다는 당연히 거는 그러셔야죠. 우리 들으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장치 이미지, 그러니까 한국에 맞춰진 건데요. 서피스 프로 7하고 랩탑 3는 윈도우즈 11용 그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고 새로 클린 인스톨을 표준 이미지로 배포할 때는 해당하는 펌웨어를 같이 넣어놓고 배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X는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과 같이 만든 칩셋이 달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만 하는 형태로 해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초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적 업데이트는 꼭 업데이트라는 거, 요거는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그 고3의 윈도우즈 11하고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서피스 앱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고3 기본적인 성능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뭐가 바뀌었냐 하면 저는 시작 버튼을 듭니다. 오. 터치와 마우스 키보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그 UX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 그 IT 관리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설정 앱들도 배치가 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예. 확실히. 기존의 윈도우즈 10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된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6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서피스 고3 설명과 같이 합니다만은 네. 와이파이 6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OS가 윈도우즈 10보다 더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이 윈도우즈 11입니다. 지금 스튜디오를 위해서 제가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액세스 포인트를 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 네, 네. 유선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조금 더 윈도우즈 11이 그 부분을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피스 랩탑, 고3가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i3로 설명드렸는데 네. 지금 이 가지고 있는 PC는 펜티엄입니다. 이게 펜티엄 PC이긴 한데 성능이 그 기존에 있는 펜티엄과는 조금 더 빠르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벤치마킹 화면인데요. 네. SSD 부분들도 성능이 그 기존의 서피스 고2보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데는 원활하게 그 성능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즈 11과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 주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 그 기술을 통한 그 데이터 보안이지 않습니까? 자,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던 문서를 하나 제가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피스가 어떻게 열리느냐? 안전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가드에서 열린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워드가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상화 환경에 갇혀갖고 워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악성 스크립트가 섞이게 되면요. 네. 내 PC는 당하지 않고 이 가상화된 영역만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전하게 이 문서를 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성능이 돼야 됩니다. 펜티엄이긴 합니다만은 서피스 고3에서는 이 정도의 최소한의 그 생산성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그리고 기능들이 있군요. 서피스 앱도 이번에 개선이 됐는데요. 이번에 서피스 앱도 새롭게 바뀌어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라든지 장치 정보 같은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추가된 고3 프로 8 그리고 랩탑 스튜디오부터는요. 이 스마트 충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 PC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100%이기 때문인 거죠. 쌩쌩한 배터리입니다만 이게 그래도 배터리는 그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다 보면 수명이 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그 떨어지게 되면요.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까지 차지 않고 80%까지만 차게 하는 스마트 충전 기능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만약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그 사용자가 끌 수도 있죠. 10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배터리 충격 없이 좀 더 디바이스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충전 부분들을 이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펜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그 장치 정보라든지 펜 압력 부분들도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바뀐 서피스 앱 부분들도 기본으로는 새 서피스에 들어가 있지만 기존의 서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피스가 라인업이 이제 바뀐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데 기존에 있었던 북은 이제 좀 통합이 됐고 스튜디오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랩탑 스튜디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있는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를 또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미처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요. 서피스 사용자 그룹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낙스에 있는 서피스 관련 문서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성기 MVP님이 그 서피스 사용자 그룹 대표로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CN토트를 통해서 서피스 고3를 통하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PT가 날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서피스 고 와이파이 모델을 사시게 되면요. 타이커브와 함께 그 강화 케이스를 주신다고 합니다. UAG 서피스 고인데 이 케이스가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사무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트랙터 그다음에 고공 올라가는 타워 진짜요? 크레인 네. 뭐 이런 데서 그 쓰는 분들이 많이 쓰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휴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교육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막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호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런 사은품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피스 새로운 라인업과 또 윈도우 11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더 기회 있으면 또 풍성한 이야기.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 8인가요? 제품 나오고 또 아까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또 내년도에 출시될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 제품들도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프로 어떤 8과 그 랩탑 스튜디오 한번 들고 다시 네네네, 한번 또 그 이 웨비나에서 찾아뵙도록 흥미로울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흥미로운 주제였지 않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제품의 새로운 라인업, 그 다음에 IT 관리자를 위해서 윈도우 11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간단한 데모와 함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제품들이 또 나오면 또 다른 이야기로 또 풍성하게 또 설명을 드리며 재밌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피스 관련된 제품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웨비나 끝난 다음에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션 2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떠셨습니까? 세션 1, 세션 2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모시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주영 MVP님. 오늘 소개해 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아마 M365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이미 그 우리가 그 비대면 업무 환경이 되면서부터 사실 많이 쓰시기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환경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술과 가장 잘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하드웨어에서 즉 칩에서부터 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사용자한테는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든 업무를 보든지 간에 그 업무의 생산성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로서 서피스가 많이 이제 그 최적화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시엔토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서피스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아무튼 기억에 남는 말은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바로 단어가 핵심입니다. 서피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서피스라는 하드웨어가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홍보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칩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 맞습니다. 칩에서부터 클라우드. 알겠습니다. 자, 박성기 MVP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합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를 좀 그 시청자들께서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T 관리자 입장에서 그 실제 배포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서피스 사용자 그룹 그리고 아니면 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품 구입에 대해서는 시엔토트와 함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좀 더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 확실한 그 하이브리드 워킹 환경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시간 동안 저희 약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피스 구매에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다른 다양한 라인업도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시엔토트 쪽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웨비나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혹시 미처 못 보신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이지만 건강 아직까지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연말에 뭐 회식 자리도 많고 하지만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다음 웨비나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